혹시 뭐 미친 듯이 반드시 질문해야 될 거를 가지고 오신 분, 그 일종의 가장 쉬운 이해로는 택일이야, 택일. 그런데 뭔가를 이 택일이라는 방법이 특별하게 어떤 완벽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택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감을 잡아보는 거야. 왜냐하면 간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간지는 그 A, B 천간지지가 고유한 의미를 가졌어도 나중에 어느 글자와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팍팍 달라져 버려. 실제로는 굉장히 좋은 간지야. 근데 옆에서 어떤 간지를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사정없이 틀려져 버리잖아. 그건 뭐지? 간지 플러스 다시 간지의 의미, 그리고 막 나머지 일시, 여기까지 다 합쳐지면 막 뒤죽박죽 요동을 친다고. 그러니까 뭔가 정답을 내린다는 건 불가능해. 정답을 내리기가 불가능하다는 개념은 뭐냐면 너무 많아. 반응하는 범위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 마치 양자 물리학처럼 어디로 튈지 몰라.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냐면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배합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런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날이 좋다 나쁘다, 혹은 그런 날을 택이라는 게 좋다 나쁘다, 혹은 그 간지 2개가 혹은 4개가 조합할 경우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생산하는지 만들어내는지 이해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는 택일을 하게 되는데, 택일이 굉장히 생각을 해봐. 지금 당장은 나를 위한 택일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조상, 부모, 나, 자식 3대, 4대에 걸쳐서 저거를 활용할 수가 있다고. 그렇잖아. 지금 당장에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만약 저걸 알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인생을 조졌지. 그지? 뭐 안 웃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조졌다 쳐. 그러면 그거를 우리 후대에는 내 자식 혹은 내 손주들은 한판 뒤집기도 가능하잖아. 만약에 그 택일을 알 수만 있다면. 뭐 그게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연습을 해보자는 거지. 오늘은 혹시나 중간에 뭐 질문을 하고 싶으면 질문을 똑바로 또이또이 하면 되고. 자, 근데 뭐부터 해보자면 이제 계묘년에 대해서 해봅시다. 계묘년. 계묘년을 예를 들어 구군이라고 쳐. 구군. 계묘 가지고 뭘 할 수 있지 우리가?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요? 사주팔자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죠? 사주팔자가 다 나오지 않는 한은 저 계묘 2글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뭐 할 수 있어? 뭘 할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혹시 뭐 방법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주역을 보고 뭐 이게 뭐 이런 전법을 보고 타로를 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계묘로는 캐낼 정보가 거의 없다는 거지. 근데 적어도 명리학을 했으면 계묘로 무슨 의미인지는 추론할 수는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나중에 택일의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점도 이해를 못 하는데 무슨 재주로 연월일시에 그 택일을 할 수가 있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육식간지 상하라는 책에서 삼합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야. 이 간지를. 그 간지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삼합간지라는 거지. 자, 근데 내가 계속 떠들었지만 개라는 거는 천간이에요. 천. 그죠? 그리고 묘는 지예요.
땅지. 근데 천간은 분명하게 시간이고 에너지고 지지는 물질, 육체 이런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 놈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요 놈은 마치 두부 썰듯이 딱 그 계묘라는 딱 정형화된 틀을 가진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끊임없이 시간이 이어지고 앞으로 시간이 이어질 거라고. 그러면서 계속 서로 다른 파동을 일으키는데 왜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아주 쉽게도 뭐라고 그랬지? 지구회전이라고 했어요. 지구회전. 맞아요? 지구회전은 결론적으로 뭘 만들어내냐면 움직임, 변화를 만들어요. 이 움직임과 변화를 관찰하는 게 명리학이고 사주팔자예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변하지? 어떻게 움직이지? 어떻게 변하지?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생각을 해보면 뻔하잖아. 그죠? 사주팔자를 본다는 행위의 근본은 걔가 그 시점이 되면 합격한다, 뭐 취직한다, 뭐 결혼한다, 어쩐다. 이건 다 결론적으로 그 움직임과 변화가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 택일 해주세요. 결혼할 날짜, 뭐 이사 갈까요? 뭐 기타 등등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움직임과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라고. 지구 회전하는데 회전하는 과정에 축을 기준으로 대칭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계속 순환하는 거야. 동일한 방법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만약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순환 방식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주팔자를 볼래야 볼 수가 없어. 계속 변하는데 무슨 재주로 봐. 안 그래? 회전하기 때문에 23.5도로 기울었기 때문에 그나마 명리학도 사주팔자도 존재하는 거죠. 맞죠? 근데 천간은 시간 에너지가 어떤 방식으로? 합하고 충하는 방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변화해요. 맞죠? 천간 합, 천간 충으로. 합충이 없었다면 당연히 물론 회전하니까 합충이라는 이론이 만들어 놓은 거지, 합충이 있으니까 뭐 회전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죠. 당연히 회전한 거를 연구해 보니 합충이 있다는 거지. 맞죠? 지지는 뭐예요? 지지는 뭘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삼합을 가지고 움직여요. 삼합은 뭐예요? 물질, 육체, 공간, 환경, 심리 모든 것의 움직임과 변화의 일종의 원동력 같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당연히 움직임과 변화를 우리는 관찰할 수 없어요. 물론 육합도 있고 방합도 있어요. 하지만 물질, 육체, 공간, 환경, 인간의 심리 이런 걸 결정하는 거는 삼합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명리 이론을 한다는 명리 이론을 공부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공부는 뭐예요? 천간합과 지지삼합이에요. 천간충, 천간합, 지지삼합 이거라고. 안 그래요? 이 정도 다 계속 들었으니까 알 거 아니라고. 그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상하게도 천간합과 지지삼합에 대한 이론이 별로 없어요. 어디 다 뒤져봐도 없어요. 그죠? 희한하게도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없어요. 그래서 육식간지 상하를 삼합으로 간지를 쓴 거예요. 천간합은 모든 책에 다 계속 설명했어요. 천간합에 대해서. 아마도 천간합에 대해서 다 정리해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책에 나눠줘서 그렇지. 그러면 이제 계묘라는 기준을 분석하는 거가 물론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 삼합을 기준으로 우리가 올해, 즉 계묘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뭘로 분석한다고? 천간합과 지지삼합이니까 물질, 육체, 공간, 환경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삼각형을 이렇게 4개를 그리는 거야.
집에 가서 이제 연습을 해봐요. 어떻게 되나? 예를 들어서 묘목은 무슨 삼합이에요? 해묘미죠. 맞죠? 해, 묘, 미.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몇 년 동안 중에서 해를 가진 해가 언제예요? 기해년이죠. 그죠? 여기는 지금 개묘년이에요. 정미년이에요. 그죠? 근데 나머지 삼합을 다 해봐요. 예를 들어서 해묘미 전에는 인, 오, 술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경인, 갑오, 무술 이렇게요. 그전에는 뭐 예를 들어 사유축이라 칩시다. 여기는 개사, 정유, 신축, 병신, 경자, 갑진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러면 이게 계묘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나머지 삼합들도 계속 이어져 온 거야. 그런데 마침 계묘는 기해, 계묘, 정미의 딱 중앙에 와 있어요. 맞죠? 근데 해묘미는 무슨 운동하는 거라고 그랬죠? 성장운동이죠. 성장운동이에요. 성장운동.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운동을 하는 그 과정에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일정한 정해진 무형을 확인할 수 있는 해가 계묘년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기해년에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해년이 될 때는 잘 몰라.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막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에너지에 끌려가지고 뭔가를 행동을 하거든. 공부를 해야지. 근데 주로 성장이니까 뭐 기술을 계속 습득한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움직임이 기해 경자년에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없었어요, 다들? 가만 생각을 해봐요. 그 성장을 하겠다 해서 연애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열심히 갈고 닦았는데 하필 연애야. 그럼 좀 피곤하긴 하겠다, 그죠? 근데 기해 경자에 자꾸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자기도 잘 몰라. 근데 이상하게 빨리 바꿔가지고 새롭게 시작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해년에. 근데 그게 실제적인 행동은 기해 경자 이렇게 경자한 연쯤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라고. 그쵸?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면 경인, 갑오, 무술 여기서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술에서 경금을 인호술로 확장하니까 열매죠. 적어도 경인년에서 무술년까지 우리는 물질을 확장하려는 본능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혹시 그런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랬어. 나는 경인년부터 새로 이제 홈쇼핑 관련해가지고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했어. 그게 기초 경인이었어요. 그것이 무술년에 끝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래갖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기해년부터 이제 뭔가 좀 새롭게 다시 시작해 봐야 되겠어. 이 과정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사유축 같은 경우는 개사, 정유, 그 다음에 뭐예요? 신축. 그러면 신축에서 뭘 끝난 거죠? 뭐가 끝났어요? 열매를 수확하라는 과정이 끝나버렸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 확장도 끝났고 경인, 개사 지금 두 개의 인호술과 사유축이 어디서 다 끝났냐면 무술과 신축에서 다 끝난 거야.
뭐에 대해서? 확장하고 열매를 키우고 이런 행위들이, 열매를 완성하고 이런 행위들이 거기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해년에는 성장하려고 그러고, 이민년에는 뭘 하지? 다시 이제 인호술로 확장하려고 하는 거야. 신축 끝나고. 그죠? 그럼 남자 확장하려고. 근데 잘 생각을 해봐요. 경인에서의 인호술과 이민에서의 인호술은 틀려. 같은 확장이라도 경인에서는 뚜렷해. 열매를 확장하겠다는 거였어. 근데 이민에서의 확장은 어때요? 아니야. 응축을 확장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생명수를 분산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질이 아니야. 분명하게. 맞아요? 기축 경인에서는 물질을 확장하려고 시작했던 거야. 멀리 떠났던 거야. 신축 이민에서는 경자 신축 이민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시종자를 풀어내려고 확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체제를 전복해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 무술년까지 해왔던 그 행동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경자 신축에서 지가 기존에 가졌던 거를 버려버리고 이민에서 새로운 사상을 정착하는 과정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만큼 조금씩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경인에서는 물질 막 이러다가 경자 신축 지나갈 때는 이제 과거를 버리고 새롭게 출발해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기해년부터 막 준비하는 거야. 한번 뒤집으려고 준비하는 거야. 뭘로? 성장하려고. 그죠? 근데 그것이 또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병신, 경자, 갑진이 있어요. 그건 뭐지? 응축을 풀어내는데 말 그대로 그거는 시종자가 순회하는 과정, 윤회하는 과정이라고. 그죠? 그게 무슨 일들을 했었냐면 경자 신축에서 계속 그거를 풀어냈어. 우리는 모르지만 거기서 계속 풀어냈어. 근데 만약에 코로나로 비유를 하면 경자년에, 병신년에 사실은 그 코로나의 문제가 이미 잠재되어 있었다가 경자년에 풀어지기 시작하고 갑진년에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 개묘년이 되니까 신자진 삼합으로 보면은 6회에 온 거고 경자의 자수가 위로 개수로 올라온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병신, 경자, 갑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신금이 경자의 경으로 올라왔고 경자의 자수가 개묘 이렇게 올라온 거야. 올라왔다는 거는 노출됐다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알아버렸다는 뜻이고 이제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오묘하게도 갑자기 중국이 다 풀어버려. 이제 나도 갈 수 있겠네. 중국 음식 먹을 수 있게 됐어. 갑자기 풀어버리잖아. 이상하잖아. 노출돼버리니까. 그렇게 이민에서도 안 풀릴 것 같은 이민에서 그렇게 안 풀릴 것 같은데 갑자기 이민 끝나기도 전에 다 풀어버리잖아. 신기할 정도로 한꺼번에 풀어버리잖아. 이제 다 숨길 수가 없다는 거야. 버틸 만큼 버텼다는 거지. 뭐가? 그것이 경자 신축에서 경신이 이렇게 숙에 풀어져서 이민 개묘로 다 드러나 버린 거야. 이제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잘 생각을 해봐요. 이걸 신살로 보잖아. 그러면 되게 명확해. 만약에 신자진이라면 여기에 개묘는 뭐예요? 6회예요, 6회. 이제 다 끝나가잖아. 그지? 묘지 들어가기 전이야. 근데 만약에 신축이란 뭐예요? 개묘는? 끝났잖아. 사유축이 개사, 정유, 신축 끝났죠. 그러면 개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뱃살이죠. 우리가 개묘년에 사유축 열매운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있어요? 없어. 뭘 원하는 거지? 성장만 원하는 거야. 맞죠?
뭔가 결실 운동도 안 되고 확장 운동도 안 되고 대신에 성장을 위해서 저기 있는 응축, 신자진 삼합 운동은 없애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런 식으로 쭉 시간이 이어져 왔던 거야. 열매 완성, 확장 이런 개념은 쓸 수도 없고 이제는 저기에 해묘미 삼합으로 열심히 준비해봐. 그러니까 그게 언제 끝날까요? 갑진에서 끝나서 을사에서 다시 시작해요. 계묘, 갑진, 을사에서. 을사에서 뭘 시작하죠? 이제는 그때는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했던 것들을 을사에서 을사기유, 개축 이런 식으로 열매 운동을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지.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을사년에 내가 어떤 식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결정해요. 올해 뭘 하느냐에 따라서. 맞죠? 그냥 놀고 있으면 뭐 열매가 열리겠냐고. 안 열리지. 만약 올해 뭔가를 행동을 잘한 사람은 을사년에 꽃을 활짝 필 수도 있다는 거야. 뭐들을 하실 거예요? 예? 욕만 냅다 했다고? 아, 욕이 활짝 펴겠네. 을사년에 그냥 욕쟁이 할매 되는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시간을 관찰할 때, 그러니까, 계묘년이다 그러면, 계묘년을 가지고 무슨, 십신으로, 지지에 식신을 깔고, 이런 수준 갖고는 택도 없다는 거지. 그 말 그대로 그냥 간지에서 십신 하나 가지고 판단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 맞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시간이라는 건 움직임과 변화로 절대로 어느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데 무슨 재주로 생각론의 십신 가지고 그걸 판단할 수가 있냐 이거지. 적어도 이 네 개가, 삼합 네 개가 쭉 이어져 왔고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계묘에서 우리가 뭘 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계묘를 가지고 계묘라는 기준이 생겼어. 계묘는 기해, 계묘, 정미, 해묘미 삼합 중에서 가장 중심에 이른 단계구나. 소위 말하는 제왕지에 이른 단계구나. 근데 그것이 기해에서 왔구나. 그러면 이제 계묘에서는 뭘 해야 될까? 그 과정은 또 계묘니까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그럼 분명하게 이 경자, 신축이 천간에 있는 경신이 이런 식으로 수기에 풀어져 가지고 다시 금에서 목으로 나오는 과정은 분명해요. 맞죠? 그럼 뭐지? 기존의 것에 매달려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게 생각을 해보면 되지. 기존의 것이라는 거는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버리라는 거야. 그 체계로는 안 된다는 거고. 근데 계묘가 오로지 성장밖에 할 수 없는 간지야. 왜 그러냐면 계묘는 이제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을 살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간지 자체는 어떻게 살펴야 되냐면 사계도를 기준으로 묘목이라는 지장간에 갑, 을이 있다는 것을 살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사계도에서 개, 을계모는 봄에 있는데 묘목에는 갑과 을이 있어요. 맞아요? 뭔가
산만하죠. 산만. 단일해요? 단일하지 않아요. 산만해요. 지금 되게 안 좋은 거야. 가만히 생각을 해봐. 물질이 없어. 사회축도 끝났어. 인호술도 끝났어. 인호술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래. 그리고 성장만 할 수 있고 뭔가 뭐 결과도 없어. 그 상태에서 개수가 묘목을 막 키우려고 하는데 하필 그 속에 보니까 갑, 을이 다 있어. 근데 갑은 또 봄이, 아니 겨울이야. 을은 봄이야. 그것도 산만한, 공간이 또 나눠졌어. 맞아요? 그러니 애매한 거야. 한참 더 시간이 필요한 거야. 뭔가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있으려면.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월을 봐봅시다. 자,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그러니까 날짜를 고르는데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기준이 계묘라는 거예요. 계묘라는 기준은 물질 완성을 뜻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무슨 재주로 완성을 뜻해? 없죠. 그 상태에서 선택한 월이 무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월에 갑자기 예를 들어 경신월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결과가 있어요. 그 기준점이 이미 계묘에서 성장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야. 예를 들어서 기준이 만약에 을사였다고 쳐요. 그런데 경신월이 왔어요. 을사년에 경신월이. 그러면 어때요? 전혀 틀리죠. 우리가 계묘년에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단지 성장하는 움직임을 기준으로 어떤 결과물이 조금 있다는 거야. 을사년에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새싹이 꽃으로 활짝 폈어. 그런데 경신이 오면 훨씬 아름다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 맞죠? 이게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맨날 기준 하잖아. 나발을 불잖아요. 기준이라는 거. 그러니까 계묘에서는 우리가 성장의 노력을 해야지 뭔가 수학의 노력을 할 수는 없는 거야. 그거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그거 결론이 안 나온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누가 질문을 해요. 올해 제가 이렇게, 기술을 배워가지고 밥을 바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지. 열심히 더 해야 된다는 거야. 아직 그 결과를 얻으려면 적어도 계묘, 갑진, 을사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 말하는 거야. 맞죠? 그 노력도 않고 먹으려고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지. 질문을. 예를 들어서 올해 1년 내로 사주를 배워가지고 상담해서 돈 벌 수 있을까요? 꺼져. 이렇게 되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적어도 한 2년은 더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올해의 시행착오를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야. 좌충우돌 하면서. 그걸 겪지 않으면 을사에 없다는 거지. 왜냐? 이 계묘에서 묘목의 움직임이 을사년에 가서 을목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성장이 거의 끝나간 거야. 개수가 묘목을 키우는 성장이 끝났다는 얘기고, 을사로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을 준비가 끝난 상태가 되는 거지. 맞죠? 그죠? 근데 저걸 하려면 올해 좌충우돌 성장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싫든 좋든 간에 해야 되는 거지. 저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올을 택하는데 갑인올이에요. 그쵸? 올해 처음이 갑인올이야. 그럼 느낌이 어때요? 계묘년의 갑인이면?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저걸 해석하는 방법이 틀려지는 거야. 그러겠죠. 그죠? 당연히 그러겠죠. 계묘인데 뭐가 드러난 거지? 묘목 중에 갑, 을 중에 갑이 드러난 거야. 그죠? 그러면
그러면 갑은 개수랑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죠. 지금 계묘의 삼만함 중에서 첫 번째 갑이 나왔어요. 근데 갑인으로 나왔다? 무슨 의미일까? 뭔가 개수가 묘목으로 막 몸으로 막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갑인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뭔가 시공간도 안 맞아. 그 행위가 적절하지도 않다는 걸 암시하는데 왜 적절하지 않지? 왜 적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판단하려면 갑인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갑인은 뭐가 문제예요? 땅이 없지, 그치? 모토라는 혹은 기토라는 땅이 없잖아. 두 번째 문제가 뭐지? 갑과 인이 서로의 터전을 경쟁하고 있어. 맞잖아, 그치? 지금 그러면 계묘연의 갑인오래는 뭔가 자기의 소속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산만한 거야. 근데 그 산만함의 원인이 뭐라고? 경쟁 때문에 그러는 거야. 서로 다투고 있다고. 그러니까 계묘년에 자꾸 이것저것 해봐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뭐라고? 그 땅이 없어. 안정적인 터전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안정적인 터전도 없고 경쟁자도 있다는 거야. 그럼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요? 어렵죠? 그 문제가 언젠간 해결돼야 될 거 아니라고, 그죠? 이게 막 이제 그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쯤 되면은 갑자올이 되면 갑자로 돼요. 맞아요? 갑인에서 갑자로 됐잖아. 그 갑인에서 갑자로 되려고 중간 단계에서 막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갑자는 혼자잖아. 갑인은 둘이잖아. 갑과 인이니까 둘 맞죠? 맞죠? 근데 갑자는 둘이에요, 혼자예요? 혼자잖아. 그러니까 갑인에서 을묘, 병진, 정사, 모기미, 경시, 신유, 임술계, 갑자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 좌충우돌 하는 거야. 그럼 뭐지? 계묘 갑인에서 시작된 쟁탈전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계묘년 1년 내내 헤맬 수도 있다는 얘기야. 해석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그럼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반드시 어떤 형상이 그렇다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죠? 내 사주에서는 갑자월에 갈 것도 없이 하필 내 사주 안에 갑자월이 있네? 그러면 일찍 끝날 수도 있잖아. 갑자월까지 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 지금 설명하는 거는 내 사주하고 무관한 걸 설명하는 거야. 근데 내 사주에는 그 갑자월이 빨리 올 수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라고. 맞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마치 내 사주가 내 사주에 모두 적용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 개론적인 흐름을 설명하는 거라고. 이해됐죠? 네. 그러면 이제 갑인의 단점은 지금 설명한 건데 을묘가 왔다 쳐요. 을묘월이 오면 어때요? 을묘월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산만하죠. 그 대신에 하는 짓은 갑인보다는 훨 낫겠지. 뻘짓거리는 아니야. 뻘짓거리는 아닌데 결과가 없어. 물상으로 따지면 택배업처럼 빨빨거리고 이거저거 막 갈짓자로 싸돌아다니는 거야. 그럼 뭐해? 뭐가 없다? 결과가 없어. 육체 노동은 열심히 하는, 육체를 열심히 움직이는데, 몸을 열심히 움직이는데 결론이 없잖아요. 그쵸? 우리는
개묘년 을묘월에 저런 식의 일들이 펼쳐질 거라는 거지. 누구에게나. 그거를 펼쳐지는데 경신이 있는 사람은 그걸 잽싸게 취해서 활성화, 이제 실질적인 물질로 취할 것이고, 없는 사람은 그냥 계속 똑같은 행위를 반복할 것이고, 나처럼 잔뜩 목기가 있는데 또 오면은 또 그냥 맨 하는 짓거리 계속 하고 있겠지. 근데 금기 많은 사람은 얼씨군 하고 취할 거 아니라고. 안 그래요? 그거는 개인 사주에 대한 문제고, 나는 지금 설명하는 거는 개묘년 각 달의 에너지가 어떻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 그러면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 상담을 하면 굉장히 저기하지. 괜찮아. 천천히. 예를 들어서 사주를 상담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야. 아니, 개묘년 갑인월에 왔을 때와 개묘년 을묘월에 왔을 때 어떤 질문을 할 때 답이 틀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행위가 가치가 있을까요? 개묘갑인은 뻘짓거리 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굉장히 즉흥적이고 성질이 욱해갖고 하는 거야. 막 그냥 반항하는 식으로 나 회사 때려치고 그만둬버릴 거야. 이런 개념이라는 거지. 그렇잖아. 하지만 을묘월이 되면 그래도 이미 개묘와 을묘가 짝이 맞잖아. 다만 선택지가 굉장히 산만한 상태야. 묘도 있지, 을묘도 있지, 산만하잖아. 그러면 뭘 질문을 하겠어? 그때 오면 뭐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여기 그 삼성, 현대, 대우 세 군데 합격을 했는데 어디로 갈까요? 이런 질문을 하겠지. 혹은 A 대기업 다니는 놈과 B 사기꾼과 C 장사꾼과 어느 놈을 고를까요?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지? 하지만 그 고르는 게 생각보다 크게 나쁘진 않아. 좋지도 않지만, 왜냐면 그 결과물이 없는 놈들이잖아. 그 물질, 저기에 대해서. 근데 갑인월이라면 선택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겠지. 왜냐면 건드려봐야 좋을 게 없는 놈이 개갑이니까. 예를 들어, 개묘 갑인월에 와가지고 제가요, 노조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럼 하라고 그래요? 말하라고 그래요? 신문 기자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라고 그래? 말해야 돼? 하라고 해야지. 왜냐면 비평하는 거잖아. 근데 제가 그 비평 정반대가 뭐지? 그런 걸 정책을 보호하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그거 해야 될까요? 그럼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죠? 기준이 뭐냐 이거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물상이 다 달라질 거 아니라고. 거기 예를 들어서 개묘 을묘한테 노조니 비평가 이런 거를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때는 오히려 굉장히 오나환적의 직업을 가지려고 하겠지. 아니면 그냥 악기라든지 택배로 매일 싸돌아다니거나 이런 식의 직업을 가져야 되겠지. 근데 그때 와서 개묘 을묘월에 와가지고 제가 기획부에 취직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맞냐고. 안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 이런 기준이 없다고 그러면 판단할 수가 없잖아. 그 사람이 지금 와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기준이 없는데 무슨 재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냐고. 맞아요? 분명하게 개묘라는 기준을 아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연월일시 4개 삼합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왔다는 관찰을 했다고. 맞죠? 그 다음에 다시 월을 붙여보니까 그 개묘라는 근본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그 에너지와 갑의 을묘 병재 이런 것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 또 이제 월이 되면 기준이 또 생겼지. 그치? 그러니까 계속 기준이 큰 데에서 작은 걸로 조금씩 줄어지고 하는 거야. 타겟이. 그러면 병진월이 왔어요. 어때요? 병진월이 하면? 좋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헛물은 켜지만 그나마 뭔가 좀 꽃이라도 좀 피려고 하고 있어. 하지만 진월이니까 아직 조숙한 꽃이지.
거기다 단점은 뭐지? 수기가 부족해. 조급해. 그 판단이 바른 게 아니야. 개묘 병진월에 와서 나 때려치고 막 새로운 데로 가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결코 심사숙고한 판단은 아니라는 거야. 그치? 그냥 즉흥적이라는 거지. 근데 그게 그렇게 판단한 하고 실행한 결과가 좋아요? 별로죠. 그냥 겉으로만 좋은 거야. 맞아요? 없잖아. 뭐가 결과가 없잖아. 겉으로만 좋은 거지. 맞잖아요. 그러면 정사가 왔어요. 계묘의 정사가 왔어. 어때요? 계면전 중에 가장 좋을지도 몰라. 왜냐면 활용할 게 되게 많거든. 첫 번째, 사종, 무토 있지, 병화 있지, 경금 있지, 3개나 있어. 그리고 계묘와 정사가 위에서는 충을 하지만 밑에서는 묘사로 을뱅갱을 만들었다고. 맞죠? 그러니까 뭐 정계충 법조계 뭐 이런 거지만 확장을 해보면 이런 말이지. 계묘년 정사월에 무언가 외면적으로는 다툼이 있는 거야. 조정할 일이 있는 거지. 하지만 내면에서는 지들끼리 아시아시 해가지고 서로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돈 좀 같이 벌어보자.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발생하는 거지. 안 그래? 그러면 겉으로는 싸우지만 속에서는 물질을 추구하고 있는 거야. 그런 이 이미지를 가만히 생각한 다음에 그 상담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질문할 때 거기에 맞게 답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저놈하고 요번에 법적으로 끝장을 내어 죽여버릴 거예요. 이게 되냐고. 안 되지.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에서는 벌써 둘이 물밑 작업이 서로 타협할 거야 뭐 이지랄 할 거 아니라고. 그러면 뭐라고 답해야 될 거냐고. 법으로 하지 말라고 해야 될 거 아니라고. 저런 구조에서 법으로 하세요라고 할 필요 없잖아. 둘이 타협 보세요가 낫잖아. 결과물이.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어떤 정답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세상 보는 관점을 설명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정사는 나름대로 계묘에 그거를 쓰기가 굉장히 괜찮은 달이야.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계묘 정사라고 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다가 아니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을사 년의 정사와 계묘년의 정사는 기준이 확실히 틀리다 이거야. 계묘년은 어떤 물질적인 결과물이 있는 해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도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나은 게 정사월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일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날이 될 수도 있잖아. 맞아? 지금 계묘 정사에서 원하는 거는 타협을 통해서 을뱅갱을 원해. 근데 정사 다음에 얻는 날이 임자 혹은 개해 이런 날이면 좋아? 어찌할 만한 거야. 죽어라 계묘에서 정사까지 열심히 했는데 하필 또 택한 날이 개해 이렇게 택한다고 생각해봐. 그게 뭐야 그게. 안 그래? 도루묵이야. 쉽게 말하면 도루묵. 그럼 계묘 정사 다음에 무슨 날을 택할 건지 짱구를 굴려야 될 거 아니라고. 이제 서당계 3년이면 먹는다며. 이제 알 거 아니라고, 이 정도 했으면. 그죠? 그러니까, 계묘년에 했으면, 계묘년 중에 쓸만한 달이 어느 때고, 그 달 중에서 어느 날을 택해야지. 이런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적어도, 시간이 순탄하게 흘러가는가? 첫 번째. 올해 움직임들이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냥 나처럼 대학교
다닐 때 흑석동 몸부림처럼 쓸데없이 몸만 막 비틀고 뭔 의미가 있냐고. 허리만 다치지. 그렇잖아? 근데 계묘 정사를 통해서 뭔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나를 택해야 될 거 아니라고. 근데 이런 걸 모르면 무슨 격구곡부 이런 거나 보고 맨 지들 멋대로 오행이 두 개, 두 개, 하나, 오행 구전이라고 그거 해서 지랄해서 뭐 하냐고. 그 글자들 조합 자체가 서로들 엉망진창인데 오행만 두 개, 하나 뭐 하냐고. 의미가 없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지. 안 그래요? 뭐를 따진다고? 에너지 효율을 따져야 되는 거야. 초라 계묘에서 열심히 계묘로 딱 노력해 농사를 지었더니 개호를 택했어. 그 모질한 짓, 굉장히 모질한 짓이잖아. 얼마나 모질한 짓이야. 초라 이랬는데 다 냉이라고 다 뒤져버렸네. 사투리에서도 이해하세요? 그렇잖아요. 무오면 어때? 무오. 계묘 무오. 좋아? 아니, 나 좋아하는 거냐고 묻는 게 아니라 두 간지가 좋아? 에? 웅웅거리지 말랬지, 내가. 또 이 얘기하랬지. 마스크 빨리 벗어. 아니, 계묘무오라고 치면, 계묘 얘가 성장을 하려고 하는 상태야. 그런데 묘파로 묘목은 성장이 어려워져. 물론 오화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했겠지. 문제는 5월이 되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봐. 확실하게. 그렇지. 임수잖아. 왜냐면 5에 수렴해야 되니까. 임오 이런 식으로 와야 좋다고 그랬지. 그런데 무오로 왔어. 그리고 계묘로 키우고 있었는데 무계합으로 해서 개수가 어떻게 되지? 증발되지. 그치? 오화에서 개수는 증발되잖아. 무계합으로 증발되잖아. 그럼 묘목은 어떻게 되지? 말라 비틀어질 거 아니라고. 반대 극부적으로 임수가 분명히 필요했는데 무계합으로 오히려 화기만 탱천하게 됐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열매는 안 열리고 쪼그라든 거야. 맞잖아. 그러면 계묘의 그 열심히 노력했던 행위가 무오올해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 근데 실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 왜냐하면 을개묘로 됐으니까. 하지만 묘목이 좋은 상황은 아니야. 맞죠? 그럼 저 상태에서 일은 또 뭘 고를 거야?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럼 뭔가 보충해 줘야 될 거 아니라고. 일에서. 요 노래에서 이미 요 계묘 무호로 정해졌다면 일에서 뭔가를 보충해 주지 않으면 저건 엉망이 된다는 거지. 맞아? 적어도 임신 이런 식으로 보충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라고. 그러면 묘목을 묘신, 오화로 병정으로 을병경, 임수가 적어도 오화에 타죽지 않도록 해주고, 맞죠? 이제 그런 생각을 자꾸 해보라는 거야. 아, 여기서 연오래에서 안 되면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에이씨, 다시 조졌네. 다음 생에 또 태어나야 되겠네. 이러지 말고, 일에서 뭘 보충해 줄 건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조졌지만, 우리 자식이 혹은 우리 손자들이 나를 다시 큰 묘지에 해서 봉분을 높이 세우고 우리 조상님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그냥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 다음 단계를 일과 시 다음 단계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야. 무오는 겉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지. 그치? 계묘 기미는 어때요? 계묘 기미? 묘목이 이제 다 자라버렸네? 해묘미로 끝났네? 그치? 계묘의 움직임이 기미월이 되면 뭘 원하겠어? 바꾸고 싶어져.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김유월까지 키워왔는데 내가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때리겠지. 그렇잖아. 이제 참을 만큼 참을 견디기 힘든 거기까지 온 거야. 여기서 계속 가야 돼? 아니면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할 거라고, 김유월에. 그쵸? 드디어 이제 경신이 왔어요. 계묘경신. 이건 어때요? 계묘경신? 좋아 보여요? 뭐가 빠져 있어요? 병화가 빠져 있죠. 예를 들어서 태어난 날을 병진으로 골라요. 병진. 그러면 경신의 열매를 확장할 수 있고 계묘의 을경합을 확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병진으로 택한다면 자기가 자기가 비록 직접 몸으로 뛰어서 열매를 확장하는 일에 뛰어다녀야 되지만 적어도 어떤 결과물은 얻을 수는 있잖아. 왜냐하면 경신과 병진의 진토가 신진으로 둘이 지장간에서 을경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화가 비록, 근데 병화가 아니라 만약에 월에 병신이 있고 일간이 임미였다고 그러면 이 일간은 가만히 있어도 지가 취할 수 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죠? 누가 수고롭냐 이거지. 자기가 수고로운 건 돈이 안 돼. 몸을 자기가 써야 되거든. 근데 연월시 어디에선가 그것들이 몸을 써주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취할 수만 있다면 그게 최고지. 안 그래? 맞잖아요. 그런 걸 잘 생각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쳐? 근데 그 과정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묘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합이 있어. 분명하게 일과 시가 혹은 연월 일시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간에서 어떤 합에 의해서 갑자기 연시에 있는 거를 모두 다 내 걸로 취할 수가 있는 구조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천간 합을 잘 생각해. 내가 조금 더 예를 들어 볼 테니까 그때 가서 보고. 지금 계묘와 경신은 겉으로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이게 별 알갱이가 없는 거야. 알갱이가. 샨띠가 그 달에 남자가 소개팅을 받았어. 그러면 겉으로 보니까 와, 막 사람 인맥도 엄청 많고 막 이랬어. 그래서 와, 저 새끼 돈 좀 있는 놈인가 보다. 그때 보니까 쭉쟁이야. 뭐 그런 식이야. 쉽게 말하면. 겉으로 보는 것처럼 생각 외로 열매가 튼실한 놈은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딱 만나는 날이 하필 병진이네. 병진. 그럼 좀 고민 때리겠지. 아씨, 없는 놈이 좀 부자 되려나? 뭐 이런. 아니, 차라리 뭐 임술 이런 때 뭐 아예 돈도 없게 들어오면 좋은데 그냥 판단하기가 쉽잖아. 농담이고. 그러면 이제 계묘에 신유가 왔어요. 신유월이. 조졌어. 이제 그때부터는 계묘의 노력이 엎어지는 거야. 물론 분명하게 일정 부분은 열매로 수확은 할 수 있을 거라고. 그게 금이니까, 그치? 하지만 그 대가로 분명히 관계들은 나빠지겠지. 인간관계는 차차차 끊어질 거라고. 단절 뭐 이런 개념이니까. 계묘 임술월이라면 무슨 느낌 들어요? 계묘에서 임술을 보면? 계묘년 임술월이 되면. 왜냐면 배신당하겠지, 그치? 안 그래요? 왜냐면 묘목을 열심히 계속 키웠는데 결론적으로 임수가 묘술 합으로 갖고 가버리잖아. 배신당하는 느낌 안 들어? 배신이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남 좋은 일 한 거야, 저거는. 맞지? 결국 죽 쑤어서 개 준 거야. 진짜 임술 개네.
그런 느낌을 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계묘년 임술월에 누가 동업을 하자고 그러면, 자, 좋아, 나빠? 분명히 이제 뺏길 가능성을 갖고 시작하는 거야. 맞지? 근데 만약에 계묘년 정사월에 하자고 그래. 그럼 겉으로 맨날 싸우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적어도 함께 힘을 합쳐서 열매를 맺을 수는 있다는 얘기야. 그게 그때 주어진 에너지라는 거지. 근데 또 맹꽁이 같이 임술월에 좋다고. 그때 가면 사람이 그 분명하게 경쟁 심리 내지는 뭐 도박, 투기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 왜냐면 임계로 왔잖아. 그럼 자기도 모르게 한 탕을 벌겠다는 욕망이 생긴다고. 분명하게 그때의 동업은 한 탕을 벌려는 욕망 때문에 동업한다고. 그러면 누구한테, 임술한테 다 뺏기는 거야. 좋은 게 아니라. 맞아요? 그 다음에 계해월에 뭐 하겠어? 이제 인간들 싫다고 산에 들어가겠지? 계해월 되면. 그래서 계묘 계해가 산에 들어가 돛 닦는 거야. 임술에서. 에이, 더러워, 이제. 안 그래? 아니, 계해는 볼 게 없잖아. 응결돼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맞죠? 근데 물론 계해에서 다시 계묘에서 막 키웠던 거를 계해에서 재조정해야 돼. 왜냐하면 다시 해묘미로 계해, 정묘 이렇게 식으로 또 돌아가거든. 해묘미가 또 돌아가. 계해, 정묘, 뭐 신미 이런 식으로 또 돌아갈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돌리려고 임술, 계해로 그렇게 배정을 해가지고 고통을 준 다음에 또 돌아가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계속 즉 신은 우리에게 저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행동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할 뿐이지. 근데 이제 욕망이 있으니까 그 욕망에 따라서 좋다고 판단하고 나쁘다고 판단할 뿐이지. 다시 갑자가 왔어요. 계해, 갑자, 을척. 그러면 이제 드디어 사실은 갑자에서 아까 계해, 임술, 계묘, 임술, 계묘, 계해, 계묘, 갑자 요 과정에서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계묘, 갑인에서 올해는 어떻게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던 것이 결국 계묘, 갑자에서 새로 출발할 거라고. 그 과정을 쭉 흘러온 거야. 그러다가 갑자에서 이제 홀로 이제 떨어져 나오는 거야. 에이, 더러워, 혼자 살 거야. 근데 그것이 사실은 갑자에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요인이 어디 있었냐면 임술월에 있었던 거지. 맞아? 그러니까 조심할 곳이지 임술월이 조심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서 잘못하면 이제 외톨이로 혼자 독립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맞죠? 왜 한숨을 쉬시고. 그 울축. 그러면 이제 계묘에 드디어 계수에 있는 아까 묘목이 갑으로 나오고 을로 나오고 아까 갑인으로 나오고 을묘로 나왔잖아. 그죠? 여기서 다시 새롭게 마감하고 새롭게 출발해. 언제? 이제 갑진으로 새롭게 출발하라는 거야. 그럼 또 을축에서는 갑진과 연결되면 또 이제 뭔가를 또 축진파로 계량해서 또 출발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될 거라고. 지금 무슨 연습을 한 건지 알죠? 어떤 연이 있을 때 그것을 사주팔자 다 불러줘야만 그것도 물론이고 계묘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식의 관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 적어도 4개의 삼합으로 계묘가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왔고 그게 근본적으로 어떤 뜻이고 이런 연습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월에는 계묘를 기준으로 월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어떤 결과를 올 것이며 연월이 이러면 일에 어떤 글자를 보충할 것이며 이런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럼 이게 다 합쳐지면 뭐가 된다고? 태길이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번 생은 젖었어도 후생 자식과 손자가 잘 되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뭐 질문 있어요? 질문. 계묘년 중에서 질문.
그러면 이제 그거는 내 사주에서는 계면은 어떤가? 그건 당연히 각각의 궁위에 있는 반응하는 궁위가 있을 거 아니라고. 그렇죠? 그건 전혀 다른 얘기고. 지금 이 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기운이에요. 개별적인 기운이 아니고. 공통적인 기준이 개별적인 사주 팔자 기운보다 훨씬 큰 거라고.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사주 팔자를 쓰는 거지. 맞죠? 없어요, 질문? 없으면 좀 쉬시죠.